인도네시아의 향신료 패권을 두고 네덜란드와 경쟁했지만 패배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대신하여 인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757년에 프랑스 동인도 회사와의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여 벵골 지방을 획득하면서 언제든지 인도차이나나 중국으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죠. 게다가 영국은 그곳에서 캘리코를 수입하는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자 백년 전쟁 시기부터 이미 수백 년 동안이나 영국의 주요 산업이었던 면직물 산업계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마저도 산업혁명이라는 자구책을 통하여 돌파해 나가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향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성공시키고 있었죠. 인도 진출에 성공한 영국의 다음 목표는 동시대에 역시 최전성기를 맞은 청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그들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통상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조지 3세는 1792년 동인도 회사를 통하여 광동성 총독에게 서신을 보내 사절단의 방문 의사를 밝혔고, 걸륭제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낸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여 그들을 태운 선단이 북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천진에 정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당시 서양 상인들은 광동성 연안의 항로 이외에는 항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진으로의 입항을 허가한 이 조치는 황제가 영국의 방문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짐작해 하지요. 1792년에 조지 맥카트니를 정사로 하는 사절단이 포츠머스에서 출항한 지 10개월 만인 1793년 7월 천진을 통하여 북경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절단의 규모는 과학자, 수학자, 의사, 선교사, 예술가, 상인 등 수행원 약 80여 명과 항해를 책임지는 수병 약 95명 정도였고, 증기기관, 방적기, 대포, 시계, 지구본, 계측기, 서적, 모직물 등 최첨단 제품들이 걸륭제의 선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청은 영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이 스스로 신하를 자처하고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것으로 생각할 뿐, 그들은 자신들에게 통상을 요구하러 온 목적은 전혀 알지 못하였죠. 청 조정에서는 흠차 대신 징서가 그들을 맞이하였는데, 그는 맥카트니에게 황제 배할 시 해야 할 예의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해상강국 영국은 그런 의뢰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걸륭제는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상했지만, 사절단이 도착한 상황에서 그들을 돌려보낼 경우 황제의 도량이 좁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을 우려하여 의전과 관련한 협상을 지시하였고, 결국 사절단이 걸륭제에게 영국 국왕을 배할할 때처럼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드디어 걸륭 58년인 1793년 8월 13일, 걸륭제의 83번째 생일에 사절단은 마침내 피서산장 만수원에서 걸륭제를 아련하였습니다. 맥카트니는 걸륭제에게 조지 3세의 친서를 전하고 가지고 온 예물을 바쳤으며, 걸륭제는 정교하게 조각한 사문석으로 답례하였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국 화가 제임스 길레이가 그린 풍자화로 영국이 펼쳐놓은 물자가 바닥에 놓여져 있으며, 중국의 황제는 거만하게 등을 대고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의 사신을 만났는데 실제로 저런 자세였을까 하는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작가는 분명 당시 걸륭제의 자세를 오만하고 거만한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겠죠. 한편 친서를 펼치고 있는 자가 맥카트니인데, 그의 자신감 있는 눈빛과 옆에 있는 사신들의 표정이 사뭇 표독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중국을 관찰한 사절단이 귀국 후 조지 3세에게 중국의 실상을 보고하였습니다. 황제와 맥카트니의 그림을 한 장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역시 조지 맥카트니와 걸륭제의 미팅을 그린 그림으로, 사절단의 공식 화가 윌리엄 알렉산더의 그림입니다. 맥카트니 오른쪽에 보이는 소년이 황제 아련시 중국말을 하여 걸륭제를 놀라게 했다는 8살의 조지 토마스 스턴턴이며, 그는 훗날 영국 최초의 중국 전문가가 되지요. 참고로 스턴턴은 10개월간의 항해 기간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영국의 철저한 준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맥카트니는 연회가 끝난 후 관리들에게 국교를 맺고자 하는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였으나,
권륭제는 총애하는 신하 화신을 통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맥카트니는 국교를 맺지 못하더라도 통상조약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6가지 요구를 하였는데 그 6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파, 주산, 천진 등에서 교역하게 해줄 것, 러시아처럼 북경에 양관을 설치해 줄 것, 주산 부근의 섬 한 곳을 영국 상인의 거주 또는 화물 보관소로 이용하게 해줄 것, 광주 부근의 일부를 영국인에게 할양하여 영국인의 자유왕래를 보장할 것, 오문에서 광주로 가는 영국 화물은 면세 또는 감세해 줄 것, 영국 선박에 대한 관세는 청정부의 규정에 따라서만 부과하고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지 말 것. 맥카트니의 이런 요구에 권륭제는 아래와 같이 치규를 반포하여 응답하였습니다. 천조는 산물이 풍부하여 없는 것이 없다. 이런 까닭에 원래부터 외국의 물건을 빌려 천조에 없는 것을 보충한 적 또한 없었다. 다만 차, 도자기, 비단 등 천조의 특산물이 서양 각국과 너희 나라에서 절실히 필요한 물건임을 특별히 고려하여 오문에 양행을 설치하고 너희들에게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한 것이다. 지금 너희들의 요구는 천조의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로 윤호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맥카트니는 이듬해 3월 영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에 청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사정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군사는 아직도 창칼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화승총, 대포 등의 무기도 낡고 조잡할 뿐이며 특히 백성 모두가 예를 중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문명 대국인 줄만 알았던 청나라가 사실은 사기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는 모습도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맥카트니는 귀국하여 조지 3세에게 이런 청나라의 허상을 정확히 보고하였고 훗날 맥카트니는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유능하고 방심하지 않는 항해사가 키를 잡으면 무사히 항해할 수 있지만 무능한 자가 키를 잡으면 서서히 표류하다 해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낡은 거대한 전함과 같다. 중국의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 옳은 길을 갈 수도 또는 그릇된 길을 가다 난파할 수도 있음을 뜻하는 말이겠죠. 아울러 이 시기부터 영국 정부는 동방의 대국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언젠가는 식민지로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맥카트니의 방문 약 반세기 후인 도강 20년에 영국과 청나라의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아편전쟁의 원인은 이때부터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아편전쟁의 제1차적인 원인을 권륭제와 맥카트니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여파로 인하여 중국과 가장 친했던 조선 또한 동시에 망국의 길을 걷게 되죠. 권륭제는 외형적으로는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영토를 넓히며 태평성세를 이어준 황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을 중시하지 않고 보수적인 육아사상에 젖어 쇄국을 하며 중국을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황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스티스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권륭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